안녕하세요. 투게더 프로젝트 함께하는 뮤지컬 동아리 운영 사례를 공유하게 된 남해초등학교 이혜진입니다. 올해로 3년째 함께뮤에 참여하고 있지만 저도 올해는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아이들은 절반을 뚝 잘라서 퐁당퐁당 등교하지 혹시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미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초반엔 잠시 쉬면서 어떻게 하나 고민만 했습니다. 이때 한국교육뮤지컬협회 케마 회원이신 각 지역의 선생님들과 줌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계신 경기 선생님들, 직접 뮤지컬 공연을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경북 선생님들, 줌으로 연구회 모임을 지속하고 계신 경남 선생님들까지 어떻게든지 교육 뮤지컬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교 개학이 시작된 다음부터 퐁당퐁당 등교와 관계없이 방과 후에 연습실에서 만나서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낀 채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사례에서 힘을 얻었듯이 오늘 연수가 함께뮤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을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게더 프로젝트 운영 경험 및 지도 사례입니다. 저희 학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투게더 프로젝트의 방향에 공감하며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함께뮤 동아리를 운영 중입니다. 남해초 뮤지컬부의 동아리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공동 창작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동아리 활동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활동은 아이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담은 뮤지컬 작품의 창작 및 공연입니다. 신규 회원 모집 후 동아리 활동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교육 뮤지컬의 기초를 다지는 활동을 꾸준히 실시합니다. 이때 투게더 프로젝트의 지원 사항을 파악하여 최대한 활용하며 동아리를 운영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뮤지컬 동아리를 함께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인 강사님이신 오주석 선생님은 방과 후 강사이시고 보조 강사님은 함께뮤 멘토님 또는 특강 강사님입니다. 뮤지컬을 창작하는데 자신이 없는 저도 부담 없이 뮤지컬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저의 주된 역할은 기획, 즉 운영 방향 설정, 일정 조정, 학생 및 강사 관리, 학부모 상담 등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뮤지컬 공동 창작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오주석 연극 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남해초등학교 연극 강사 오주석입니다. 남해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뮤지컬 작업하셨던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저희가 공연을 만드는 과정은 배우들이 연극을 하면서 등장인물을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 그 과정하고 흡사해요. 왜냐하면 연극을 만드는 아이들이 그 주제를 자기화하는 거, 체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과 상이하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로 작업을 하셨어요? 우선 인터뷰부터 시작해요. 인터뷰부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주제를 아이들이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어떤 사례들을 모집하기 위한 인터뷰, 내가 알고 있는 사례보다는 더 많은 사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사례를 가지기 위한 인터뷰를 하고, 선생님들과 가족들에게는 과연 이거는 큰 소재가 학교 폭력이니까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학교 폭력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인터뷰한 걸 네.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인터뷰한 걸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들었던 사례들은 어떤 상황 만들 때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좋은 말씀들은 우리가 주제를 만들 때, 큰 소재가 학교 폭력이지만 학교 폭력하면 어떻게 된다, 학교 폭력을 안 해야 된다, 기타 등등의 주제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를 하고 나면 아이들의 대화로 상황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그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아이들이 우선 연극과 친한 상태가 아니고 연극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극을 쉽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극을 만들 수 있게 우선 도와주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대사와 행동 만들기입니다. 대사와 행동 만들기는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 장소, 이념, 사물 이런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을 멈춰서 그 행동과 어울리는 대사를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소재로 해서 어떤 걸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 요리사, 어떤 하나의 행동을 멈춥니다. 그런 다음에 그 행동과 어울리는 대사를 만들고, 뭐 감정이라 그러면 슬프다면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과 어울리는 대사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대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 아이들이 우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서워하지 않는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품의 아주 기본적인 대사 만드는 작업, 행동 만드는 작업을 수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대사 만드는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대화 만들기 과정으로 들어가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토론을 시작하거든요. 토론을 하면서 연극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공동 작업 아닙니까? 토론을 하면서 그 토론을 통해서 친구의 의견도 알게 되고, 그리고 대화하는 방식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리고 연극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또 기본이 되는 대사를 좀 더 대화 형식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또 익히게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예. 대사 만들기, 행동 만들기나 네. 또는 대화 만들기는 네. 다 즉흥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그래서 우선 제가 맨 처음에 지시어를 줘요. 지시어를, 자, 이번에는 사람의 직업이다. 혹은 이번엔 장소인데 그 장소 학교에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가다가,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지시어를 구체적으로 제가 주는데 조금 뒤로 갈수록 그 구체적으로 줬던 지시어까지도 안 주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나머지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고 다른 친구들이 맞추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거의 다 즉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혼자서 어떤 대사 만들기를 하고 두 명이서 대화 만들기를 했다면, 그 다음은 모둠으로 하든지 한 세네 명이서 같이 상황 만들기를 합니다. 이 상황 만들기 할 때부터 인터뷰했던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인터뷰 때 우리가 사례를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들었던 내용을 요 상황 만들기 할 때 이제 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또 중요한 건 아이들이 대본도 쓴다는 겁니다.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대사 만들기와 대화 만들기를 하면서 쌓아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토론을 하고 대본을 만들고 상황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상황을 만드는 작업이 먼저예요? 아니면 대본을 쓰는 작업이 먼저예요? 즉흥극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황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재미로 친구한테
조스바 봉투를 갖다 버리라고 이제 시켰어요. 시켰는데 그 조스바 봉투를 갖다 버리면서 어제 내가 조스바 사줬잖아. 너 오늘 나 조스바 사줘. 이렇게 했던 행동이 조금씩 커지면서 학교 폭력이 되는 그런 과정을 상황으로 아이들이 만들었을 때 이걸 대본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요 배역을 또 바꾸어 보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켰던 아이가 심부름을 당하는 아이로, 학교 폭력을 했던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로 이렇게 상황을 바꾸어 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경험해 보게 되는 거죠. 주제 만드는 과정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상황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말해줬던 사례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상황을 만들었다면 주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나 가족들이 말해줬던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제를 정하게 돼요. 근데 주제를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그 주제를 극 속에 녹여내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극 속에 어떻게 녹여낼까를 먼저 연구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 중에는 한 속담을 연극으로 만드는 거, 속담을 우리 일상 속의 이야기 속에 넣어서 이 일상 속의 이야기가 이 속담을 관통할 수 있게 하는 작업. 광고 따라하기. 광고 같은 경우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가장 막 집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광고 따라하면서 주제를 극 속에 집어넣는 거.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팀 이름 정하기. 팀 이름을 정해서 보는 사람에게 우리 팀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 이런 걸 같이 연습하면서 주제를 어떻게 극 속에 투하시킬 것인가를 연구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황극 속에서 그리고 인터뷰 속에서 드러났을 때 그 학교 폭력은 어떻게 하면은 없어질 수 있을까?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하면은 처음부터 방지할 수 있을까를 같이 토론을 합니다. 토론에서 쉬는 시간이야 영원하라는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무조건 학교 폭력은 안 해야 된다. 학교 폭력은 나쁘다. 학교 폭력을 당하면 주변에 알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 소재를 찾아냈어요. 이거를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토론 속에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를 우리 주제로 하자. 그러면 그럼 그거를 한번 연극으로 만들어 보자.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과연 학교 폭력과 어울리는 주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극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극으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토론 속에서 나온 하나를 상황극으로 만들면서 그럼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좋겠다. 주제로 하기 어떻게 제일 좋겠다를 뽑아냅니다. 이걸 뽑아내면서 좋은 점은 이 안에서 또 다른 소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폭력 얘기만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혀 있는데 만약에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이야기로 만들자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서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학교폭력 아니어도 좋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자기만의 행성을 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챙겨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너무 좋아하는 친구를 챙겨주는 얘기 기타 등등의 다른 작은 소재들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그 소재들을 나중에 극을 만들 때 활용하게 되는 거겠네요? 예, 쉬는 시간이야 영원하라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이 마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쉬는 시간, 학교 요 소재를 찾아냈어요. 선생님 그러면 네. 주제도 만들었고 소재도 찾았고 네. 그 다음에 상황도 예전에 만들어 봤잖아요. 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방법 그걸 좀 알려주세요. 주제와 소재와 이 상황들을 만들었을 때 우선 그런데 상황들 같은 경우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가 옛날에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 주제에 무조건 집어넣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선 아이들도 이걸 어떻게 집어넣지 고민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고가 막힌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그랬을 때는 새로 또 작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합니다. 주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갈등을 만들어야 된다. 연극은 그리고 뭐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갈등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인데 과연 우리가 만든 주제의 갈등은 어떤 거가 있을까? 그 주제의 갈등을 어떤 게 있을까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장면들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네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 상황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대본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고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자기만의 행성가기를 합니다. 자기만의 행성가기를 해서 이제 그 행성에서 만약에 이걸 주제로 이 주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로 그걸 만들었을 때 어떤 게 나올까를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요. 그럼 그 행성이라는 건 네. 뭐 어린 왕자에 나오는 뭐 그런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행성 만들기 할 때 아이들하고 하는 거 주로 만약에 학교 폭력이 있는 단체, 학교 폭력이 있는데 너만의 행성에선 그걸 어떻게 해결할래? 너만의 행성에선 어떻게 해결할래?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걸 토론을 해서 자기만의 행성들을 만들어요. 한 학교는 감옥을 만든 학교도 있어요. 감옥. 이 행성 감옥 행성이에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사는 사람 사는 행성. 그리고 한 행성은 무조건 즐겁게 살게 만든다. 그래서 댄스 행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만의 상상으로 행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선생님 상상을 자극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먼 나라로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제와 동떨어진.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주제로 다시 돌아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먼 나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먼 나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얘기해 준다든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지?를 항상 같이 얘기합니다. 그 부분이 먼 나라로 가는 걸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됩니다. 주제가 결정됐기 때문에 주제가 결정되고 주요 소재들 학교 폭력, 마술, 쉬는 시간 이런 게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우선 도입 장면부터 만들어요. 도입 장면에 아이들한테 갈등이 시작된다. 우리가 얘기한 갈등, 자신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서 시간을 없애려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쉬는 시간을 지키려는 사람, 두 가지의 갈등이 시작돼야 된다. 요 도입 부분을 만드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관객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해야 된다. 연극은 아무리 예술성을 뛰어나게 만든다고 해도 관객이 호기심을 잃으면 막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초반 3분 이내에 관객의 호기심을 끄지 못하면 그 연극은 흥미를 잃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관객의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장면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즉흥극을 시작하죠. 그래서 도입 장면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는 이제 결론 장면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도입 장면에서 이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 갈등을 계속 이어가는 작업이 글을 쓰는 사람도 연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게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선 결론 장면을 만듭니다. 결론 장면은 관객들을 하게 만들어라.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되게 만들어라. 아주 갈등이 마무리되는 단계. 이렇게 되게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쉬는 시간이여 영원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도입 장면 만들고 결론 장면 만들고 이야기로 상황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해에 했던 동상다몽을 만들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만났을 때 이 방법이 좀 더 쉽게 다가가고 그걸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뮤지컬을 할 거니까 뮤지컬 넘버를 미리 만드는 거예요. 뮤지컬 넘버를 미리 만드는데
요즘 아이들은 피아노 잘 치잖아요. 피아노 연주할 수 있는 곡도 있고 연주를 준비하고 있는 곡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들한테 연주가 가능한 곡이 뭐가 있니? 물어보면 한 세네 곡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노래로 도입곡, 전개곡, 절정곡, 결론곡 이 곡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래- 어떻게 노래를 만들죠? 이거 역시도 공동 창작인데 우선 작곡을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작곡을 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익숙한 곡을 찾습니다. 아이들이 연주가 가능한 곡은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된 클래식 음악들이잖아요. 피아노 학원에서 배우는 곡들이 그런 거니까. 그 곡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곡들을 주로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가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사를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가요를 가사가 있는 가요를 그 안에 가사를 집어넣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사 때문에 내가 새로 넣는 가사를 잘 못 만들어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원래 가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가사 넣는 작업도 좋고요. 그리고 음악들이 굉장히 귀에 익어요. 많이 들었던 음악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십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은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래들이 좋죠. 그 곡들을 이제 아이들이 칠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을 우선 잡아내서 그래서 이 판단은 제가 해요. 제가 요건 도입 장면에 넣자, 이건 전개 장면에 넣자, 이건 절정 장면에 넣자, 이건 결말 장면에 넣자 이 판단은 제가 한 다음에 한 곡씩 같이 가사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사 쓰기를 해서 그 가사를 쓴 거를 이제 또 취합해서 야, 이 가사는 어떻니? 그래서 좋은 가사를 이제 같이 만들어내죠. 그럼 노래 연습하고 또 그 다음에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 건가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동상다몽할 때 학교 좋다, 학교를 다니기 싫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학교를 다니게 만들자는 이제 이야기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도입 장면이 도입 장면 그러면 학교 다니기 싫은 아이, 그 학교를 학교 다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전제만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랬을 때 학교가 없어졌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지? 이 얘기를 하다가 혹시 동상 아닐까? 학교에 있는 동상들이 다 무너져 버릴 텐데 이 얘기까지 나왔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동상과 학교 가기 싫은 아이의 대화로 노래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같은 대사를 계속 반복하면 참 힘들어합니다. 참 힘들어하고 저도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로 하는 건 다양한 형식을 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무언극을 만들게 합니다. 이렇게 한 장면을 무언극처럼 해서 표현을 또 해보고 또 어쩔 때는 변사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명 아이들이 대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행동만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사도 익히고 상황도 익히고 그리고 서로의 감정도 이제 교류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심파극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배역 바꿔보기 그걸 자주 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의 마음을 서로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배역을 하니까 저희가 배우가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다른 배역 할 때는 자신 있거든요. 내 거 할 때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공연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 발표를 하기 전에 하는 준비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작업 무엇인가요? 예. 공연을 발표하고 공연하는 건 이제 결과물을 내는 시간이고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전 더 중요한 게 지금까지의 과정을 평가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겪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바로 그 시간이 전 포스터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포스터를 만들면서 물론 포스터에는 제목도 쓰고 날짜도 쓰고 여러 가지 쓰지만 아이들한테 그걸 요구해요. 과연 너희들이 이 작품을 관객들한테
어떤 걸 보여주고 싶니?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니?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부분이 저는 평가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쉬는 시간의 언어라는, 그리고 서로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면서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하면 감사한 사람들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작업이 참 잘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이제 포스터를 만들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과정을 평가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극이 아이들에게 만나서 예술로서 연기 기술을 가리키는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주는데 참 좋은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으로 아이들과 계속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청해단이 학교폭력이나 그런 문제로 연극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해초등학교에서 뮤지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뮤지컬을 만들다 보면 폭력적인 상황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폭력성, 잔인성을 실제처럼 재현하기보다는 연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조명, 음향 등을 이용한 예술적 표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모집 및 관심 유도 방법입니다. 뮤지컬 하면 끼가 많은 아이들을 떠올리시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워낙 바빠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끼가 많은 아이들은 이미 다른 교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첫 해에는 시간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내장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멤버가 계속 바뀌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결국 진짜 하고 싶은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무사히 한 해가 지나고 다음 해에는 활동 내용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만큼 부모님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하면 최소 1년 동안 활동해야 한다는 다짐을 받고 한 번 나가면 중간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약속을 하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도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아이들은 작품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진짜 하고 싶은 아이들만 남습니다.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모집된 아이들이 머물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습실에는 간식 곡간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생기죠. 저는 그만두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유를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살짝 물어보고 부모님께도 따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저한테는 학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동아리 친구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경우처럼 표면적인 이유와 실제 이유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결 가능한 경우라면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건 어찌 보면 쉬운데 일단 나가면 다시 받아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동아리에서 나가는 순간 이미 작품 속에서 자기 배역은 사라지고 동아리 분위기도 달라진 상태라서 처음부터 다시 적응해야 하는 느낌이랄까요? 반면 동아리에서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면 과감히 보내줍니다. 대신 똑같은 이유로 그만두는 아이가 없도록 주의하죠. 그리고 남은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현장학습, 공연 관람과 같은 뭔가 신나는 일을 기획합니다. 쿨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동아리는 그나마 괜찮은데 더 힘든 것은 모든 아이들을 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학급 단위로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흥미, 소질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유독 뮤지컬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행인 것은 뮤지컬에는 배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스태프들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배우와 스태프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때 비로소 하나의 공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배우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흥미와 소질에 어울리는 분야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는 포스터를 그리거나 분장을 연구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꾸민 아이는 메이킹 필름이나 광고 영상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셔야 하고 진행 사항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작은 일도 격려해 주시면서 활동하다 보면 뮤지컬 동아리 활동을 통해 멋지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할 때 스텝을 맡은 아이들도 무대 인사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을 스스로 설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커튼콜에서는 노래와 춤을 선보일 기회를 줍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예산 사용 계획 및 활용 방안입니다. 2020년 투게더 프로젝트의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지원금은 공연 여부, 공연 규모, 필요한 장비의 임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부족할 경우 학교 예산에서 추경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과 미리 협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운영지원금은 정산의 편의를 위해서 공연 임차비처럼 큼직하게 집행하시거나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먹을 때마다 품위를 올릴 수도 있지만 일괄 구매 후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 항목을 변경해야 된다면 행정실장님과 의논하십시오. 투게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정산서와 최종 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그래서 품위를 올릴 때는 차후에 검색하기 편하도록 말머리를 달아놓고 정산서 양식에도 내역을 기록해 둡니다. 제출 전 최종 점검은 행정실에 부탁드려 보세요. 오랫동안 재미있게 동아리 활동을 하려면 효율적인 예산 사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담당 교사가 번아웃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투게더 프로젝트의 매력은 멘토 지원입니다. 뮤지컬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1인 멘토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각 분야별 멘토를 적재적소에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예전에 함께 작업해 오셨던 선생님을 멘토로 등록하시도록 안내하고 배정받았습니다. 저처럼 방과후 학교 연계 동아리로 운영하고 싶으신 경우 방과후 학교 담당자, 관리자분들과 협의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뮤지컬의 의미를 이해하는 강사님을 만나시면 지속적인 동아리 운영을 위해 추진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은 비대면 활동 계획 및 진행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과 대면 활동을 병행하며 뮤지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땐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발표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본 쓰기에 집중하여 발표는 낭독극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고 유명 뮤지컬 넘버 하나를 정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해초등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면 활동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활동을 해야만 하는 시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동아리 밴드와 여러 개의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밴드는 학생, 교사, 멘토, 학부모가 모두 활용하는 곳으로 이를 활용하여 사진 공유, 자료 저장, 유튜브 실시간 공연 및 컨텐츠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후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밴드와 줌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톡방은 대상에 따라 여러 개를 만들어 활용 중이며 일정을 알리거나 스케줄을 조정할 때 주로 활용합니다. 비대면을 대비하는 활동으로는 먼저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책을 읽고 감상을 남기는 활동을 했습니다. 책 내용 중 연극 연습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매개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 외에는 코로나 시대의 공연 예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의 협력학교로서 유튜브 실시간 공연으로 영지라는 작품을 보고 토론을 하는 활동을 하였고 향후 줌을 활용하여 학교 연계 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수업 후기 남기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은 자연스럽게 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과 이어집니다. 특히 밴드와 단톡방을 학생, 부모님, 선생님들이 함께 이용하시기 때문에 인터넷 예절에 대한 약속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의 연계입니다. 뮤지컬 동아리도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투게더 프로젝트의 목적을 상기시킬 때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조금 더 수월하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1년간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흔하지 않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 또는 타인의 시각을 빌려 더욱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의 연계가 내실 있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이나 신문 기사를 읽기도 하고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 속에 담긴 메시지를 캘리그라피로 만들어 전시하는 활동, 그리고 학교길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위센터, 학교 전담 경찰관 등 외부 자원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상황에 어울리는 것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 자체가 가진 장점을 알기 때문에 학교가 바뀔 때마다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에서 목소리 한번 듣기 힘들었던 아이들도 뮤지컬 동아리에서 시간이 갈수록 각자의 매력이 조금씩 도드라져 살아나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교육 뮤지컬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